안녕하세요. 파라깡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먼저 어제 마감한 이 뉴욕 증시 다우가 2.21% 그리고 나스닥이 3.57%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이 개장을 하였으면 좋은 흐름이 나왔을 텐데 우리 장은 오늘과 내일 이렇게 휴무로서 이렇게 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이 최근에 하락 파동을 만들었던 이 전염병 치료제 관련 소식이 이 강력한 호재로서 작용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이 전염병 관련 중증 환자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긍정적이다. 이래서 발표를 하였고, 뉴욕 타임즈는 이 FDA 렘데시비르의 이 긴급 사용에 대한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계획 검토 중이라는 이런 보도와 함께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재료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FOMC 시장은 예상대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했고, 이 FED 의장,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이 의장이 경제에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죠. 그리고 탄탄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절대 한계까지 추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이런 재정적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이렇게 시장 예상 하회가 나왔는데 미국 GDP 1분기의 GDP 증가율은 연율로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분기 이후 최저치인데 시장 자체는 이미 이런 악재성, 이미 경제 관련돼서 이런 악재성의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호재성 뉴스에 더 반응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도 많은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오늘장 또 내일장까지 이 미국 뉴욕 증시를 계속 체크를 함으로써 월요일장 우리 시장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모두가 해당되고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장 초반 내가 어떠한 매수 지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였는데 장중에 여러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손실로 날 수도 있고 또 손실을 더 확대해서 좋은 장 마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중의 움직임들이 종목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단타 매매 하시다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팔아서 후회된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수익 투자로 그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을 때 더 큰 수익을 위해 팔지 않았는데 이후 장중 주가가 하락해서 수익을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 심지어 수익 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장 초반에 매수한 종목이 장 후반까지 최고가로 종가로 마감하는 그런 종목을 잡을 수만 있다면 매우 좋겠는데 우리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그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채우기 위해서 그 종목을 장 마감까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 그들은 알 수 있겠죠. 이 종목 끝까지 장 마감까지 최고가로 마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중소형주들, 이 개인 세력들이 들어간 중소형주들, 그들은 자금력이 있고 종목을 컨트롤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내가 이 종목을 끝까지 최고가로 마감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자금을 가진 그들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장 마감까지 최고가로 끝나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00%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중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최소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4가지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매매 기법들은 어디 지점을 지지하고 상승해서 지지를 성공해서 상승할 때 매수를 해라. 아니면 어디 지점을 저항을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해라.
이런 매수 시점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장중 수익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잘 매수를 했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특정 종목을 매수를 하였는데 그 종목이 종가상으로는 동일한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상으로는 동일한데 각 종목별로 장중의 움직임은 크게 이 네 가지 경우로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네 가지 경우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내가 매수한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것을 예측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 종가가 6%대 동일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상 마감이 6% 상승으로 마감이 나왔는데 이 A, B, C, D라는 네 종목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먼저 A 종목 장 초반 아예 종가와 같은 6%대 상승을 만들어 버리고 그 이후 종가까지 지루한 6%대 상승에서 횡보로 장을 마감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 테크윙이랑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크윙이랑 종목도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일봉상 이 90일 이평선, 이것을 돌파를 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이 3분봉으로 봤을 때 장 시작 전부터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2%대 갭상승이 나왔던 건데 2.22% 갭상승이 나왔고 10시 21분에 그날 어제 최고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나서 고가를 만들고 하루 종일 장 마감까지 거의 한 5시간 정도를 계속 횡보를 시키죠. 그렇죠. 이런 종목,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 B 종목 장 초반 10% 상승 이후 그리고 천천히 하락하며 6%대 장 마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의 유형이죠.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마케팅, 일봉상으로 봤을 때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13%까지 슈팅이 나왔었죠. 이 종목도 3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면은 9시에 3.61%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10시에 51분에 그날의 어제의 최고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테크윙이란 종목은 계속 고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였는데, 그렇죠. 이 종목은 고가에서 하락하는 폭이 나오는 거죠. 이것의 두 번째 유형. 여기서 잘못 샀을 경우 손실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 C 종목. 장 초반 상승 후 다시 하락.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결국 장 마감을 6%대로 마감한 종목. 뭐 이런 SNS 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종목이죠. 뭐 월봉을 봤을 때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이 종목이 상장 이후 최고가를 만든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어제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분봉을 보면은 공방이 많이 일어나죠. 이 종목은 장 초반에 이렇게 좀 약세의 흐름이 나옵니다. 거의 2%대 좀 안 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9시부터 시작해서 하락. 그 이후에 저가에서 거의 9%대까지 이런 상승 흐름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장중에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이고, 또 네 번째 유형, 우리가 가장 수익을 주는 종목이죠. 우리에게 장 초반에는 보합에서 출발합니다. 뭐 0% 아니면 뭐 1% 좀 안 되는 상승, 그리고 꾸준히 계속 오르면서 6%대 최고가로 장을 마감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종목들 보면은 뭐 어제 이런 테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분봉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여기서 장이 시작하고 이렇게 3분봉입니다. 20분선 지지하고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또 KMH라는 종목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거 연기금 물량입니다. 연기금들이 꾸준히 매수했다가 이제는 슈팅이 나오는 자리, 21선을 지지하고 슈팅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 종목도 어제 8.91% 나왔는데 3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장이 시작돼서, 그렇죠. 이런 3분봉 20분선을 타고 종가까지 이쁘게 꾸준히 상승하는 유형,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 그렇죠. 그런 종목인데,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6%대 종가상 동일하게 올랐지만 A, B, C, D처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장중에 이런 변동폭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D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매수한 시초가부터 계속 수익을 주는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가 최고가인 종목.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A 같은 종목, 장 초반에 매수해서 하락하지 않고 이 종목을 보유하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종목. 그렇지만 그 D라는 종목 유형, A라는 종목 유형을 100% 확신하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안다면은 그것은 주식의 진짜 신이 되겠죠. 그런 것은 장중에 우리가 종목의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장중 종목의 움직임은 이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연동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장을 보면은 우리 코스닥 시장 장중 이 검은색 라인이 장중 일별 등락률입니다. 그렇죠? 이 10시 부근 때 많은 종목들이 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장 마감 때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들도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폭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이처럼 내가 보유한 종목들은 분명히 장중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연동이 되는 등락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주가지수의 이런 하락은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이든 차익거래든 이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또 투자 심리, 투심을 악화시키죠. 지수가 하락하는데 매수 세력들이 많이 나올까요? 매수자들은 보류를 하겠죠. 지수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들은 지수가 하락하니까 더 큰 손실이 날까봐 빨리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짐으로써 종목의 움직임이 하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가 매수한 종목이 장중 등락이 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장중의 움직임은 분봉으로 많이 확인을 하는데 일봉상의 위치와도 많이 밀접해서 분봉의 장중의 움직임, 변동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는, 이 테크윈이라는 종목을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이렇게 고점을 저항을 시켰던 이 60일 이평선을, 90일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90일 이평선이 위치한 이 가격대, 그렇죠? 이 가격대에서는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가격대에서 한 번 또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 저항으로서 작용했던 이런 이평선들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분봉상의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세들은 오늘도 이 이평선을 돌파 못할 거야, 내가 가진 물량 상승 중일 때 매도를 해야겠다, 매도가 나오고, 또 매수세들은 오늘 이 9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 공방이 일어나서 주가가 매도세가 강했을 경우 일시적 하락이 나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다면 또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일봉상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분봉상 장중 움직임이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SNS택도 보면은 일봉상 왜 장중 움직임이 급등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느냐, 정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입니다. 그렇죠? 의미 있는 라인이죠.
이 라인대 가격에서 분봉상 보면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확신을 가지면서 또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또 매도 세력을 이겨내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것 장중에 그런 것은 그 종목의 일봉상에 이평선이 저항선이 있느냐 또 뭐 이런 캔들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에서 장중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장중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종목 최고가가 고가가 갈 거예요. 100% 확신하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이런 4가지 유형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이거에 따라 내 종목이 장중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우리가 크게 3가지가 있겠죠. 이익 실현 측면, 내가 장 초반에 매수를 해서 수익 중이다. 근데 장 중에 보니까는 중요 분봉상의 이평선들을 깨려고 하더라. 그럴 때는 이익 실현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또 손실 차단 측면, 장이 시작하고 장 중에 어떤 분봉의 이평선을 지지하고 또는 어떤 캔들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였는데 내 매수가에서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면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중에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오늘 안 팔고 더 큰 수익에 베팅을 하겠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선 또 보유 측면에서 장중의 움직임을 우리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코마트킹 종목이란 종목을 보고 이 3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렇게 주가가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한 번에 3분봉의 20선에서 눌림목을 줍니다. 그렇죠? 뭐 더 일찍 1분봉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뭐 1봉을 보고 아예 더 이상 이평선, 장기 이평선 다 이 241선 최고의 위에 있던 241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예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 분봉상으로 매수 시점을 잡고 뭐 1분봉으로 매수 시점을 잡고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르죠. 빨리 접근하신 분들은 1분봉 깔아놓고 벌써 매매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이런 시점에서 매수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33,000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를 했을 때 이럴 때 1분봉을 갖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 3분봉을 갖고 뭐 이런 눌림이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 지지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점은 1분봉으로 봤을 땐 이런 지점, 뭐 3분봉으로 봤을 땐 이런 지점 각각의 매수 기준을 갖고 매수를 하였고 상승을 하였습니다. 고가를 찍었는데 이익 실현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뭐 3분봉 20분선을 이탈한다. 이럴 때 내가 매수한 금액에서 최소한 이익 실현은 해야겠다. 그럴 때는 절반의 물량이라도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50%는 한번 장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이 종목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아예 분봉을 안 보고 일봉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홀딩을 하겠다는 완고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장중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었다면은 이렇게 전저점을 깨는 위치 그렇죠. 이런 전저점을 깨는 위치에서는 내 물량을 다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스스로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종목들 보면은 또 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NS텍 그렇죠. 일봉상으로 또 한번 봐야겠죠.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만 봤을 때 분봉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종목 역사적 신고가고 그리고 그 고점을 당일 내가 매수한 이날에 뚫어줬는데
이 종목을 분봉에 흔들리고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다. 나는 이 종목 조금 더 스윙 투자로 아예 홀딩을 해야겠다. 굳건히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봉상으로 단타로 접근하던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를 하여서 조금 손실이 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역사적 신고가, 일봉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니까는 조금 더 계속 홀딩을 하고 종가까지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 하락 이후, 그렇죠? 이 전저점들의 가격대가, 이 가격대를 보면은 여기가 2150원입니다. 그렇죠? 이 캔들을 보면은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원인데 2150원대의 가격을 보면은 일봉상, 그렇죠? 정고점 가격 최고가, 이 라인이 고가가 2150원입니다. 이것을 결국 이 종목은 장중에 지켜줬다는 것이죠. 2150원 고가. 그것을 3분봉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 라인을 2150원, 이 라인을 2100원, 2150원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고점 라인을, 가격대를 지켜줬다. 이 종목 더 보유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 유형, 내가 매수한 종목은 항상 이 네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그리고 종목별로 계속해서 분봉을 보고 왜 그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상승이 나왔을까? 이러한 것들을 일봉상과 연결하고 또 주가지수와 연결하고 이런 것을 계속 봐서 일봉상의 어떤 이평선을 돌파하는 지점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연계를 하고 분봉과 함께 이렇게 맥락적으로 관찰을 한다 보면은 장중에 어느 지점에서 하락이 나오고 어느 지점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한 지점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지점에서 공방이 일어날 수가 있는 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종목 장중에 움직임이 나타날 때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하고 어디서 손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짜보고, 아니다, 일봉상과 연결했을 때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야 될 종목이다. 아예 분봉을 내 매수가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이상 한번 보유한 채로 베팅을 해보겠다. 이런 전략도 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특정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이렇게 최소한 4가지 움직임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고 분봉을 보고 대응을 했을 때 수익 중인 종목 불안하다면은 절반 정도 의미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봉의 이평선에서 50% 정도 매도를 하고 또 50%는 한 번 더 들고 가보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스스로 짜신다면은 장중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